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설날 내내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도 영상은 또 영상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그리고 미소만 지어줄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 힘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건강도 잘 챙기도록 할게요. 유독 요새 구독자님들이 제 건강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잔말 그만하고 본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난 내용을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비트코인 족보라고 해가지고 가치 투자 당한님께서 올려주셨던 내용입니다. 요 그림이 엄청 유명한 그림이에요. 뭐 화가로 따지면 거의 베스트급에 있는 화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작품이 언제적 작품이냐? 2018년도에 나왔던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작품의 내용은 무엇이냐?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날짜가 보이고 그리고 그 날짜 안에마다 유명한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반감기라는 작품이에요, 이게. 그 유명한 그림으로 만약에 설명을 한다고 하면 반감기라는 그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18년도 때 작성하신 아이디어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가상으로 앞으로 요래요래 조정을 주고 요래요래 올라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현실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아주 중요한 족보이다 라고 주장이 나왔는데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 연간 차트 작년 기준에서 이런 형태로 흘러왔고, 그리고 이번에 4년 주기에 대한 사이클 곡선을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요래 지금 요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요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요렇게 가는 거 아니겠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빠졌던 그래프를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금의 차트도 초반에는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도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왔냐? 야, 이때도 뭐 여러 가지 버블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느 정도 요 시기가 끝날 때쯤에 또 푹 꺼졌다가 약간의 횡보를 하다가 ETF 푹 나오면서 엄청나게 고성장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에 있는 가격에서 일정 횡보를 해주면서 계속해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요. 주식 시장에 대한 예시를 보게 되면은 어떠한 형태냐? 뭐 1970년도 때부터 나왔던 차트를 보게 되면 요렇게 나오고 또 요렇게 80년도 때 나오고 이렇게 이제 90년도 때부터 요런 형태로 나오는데 산이 요렇게 나왔습니다. 이때도 뭐 버블이다 뭐 비트코인과 비슷한 차트죠. 뭐 다시 제로 형태로 갔는데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장기 차트를 보면 이런 형태와 비슷합니다. 비트코인과 비슷한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도 언젠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근데 2017년도 때 첫 입문하셨던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야, 이거 언젠가 영원히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영원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에 대한 이유 또한 미친 듯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요. 아무튼 지금도 영어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영원히 비트코인 투자를 안 하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높던 캔들이 평평해졌다. 그리고 지금도 똑같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시점이 아마 더 이쁘게 올라간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 60억 인구 중에 2100만 개 리미티드 에디션 비트코인은 한 개 정도 보유해야 되는 게 희소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댓글들 분위기가 아주 감사하다. 이때쯤에 엄청난 작품을 봐서 다시 한번 희망이 보이고 다시 제대로 투자를 임해야 되겠다라는 글들이 꽤 많이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비트토렌트 이론 가는 이유라고 해서 로로 피아나님께서 직접 올려주셨던 내용인데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비트토렌트 BTFS라고 이렇게 샵을 걸어놨습니다. 이게 뭐지 이렇게 보게 되면은 딱 나오는 게 있죠. 비트토렌트 파일 시스템.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 이 BTFS 파일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한 매개체로는 뭐가 필요하다? 비트토렌트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 대가로 분명히 이론 이상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스틴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트론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최근에 비트토렌트에 대한 이야기를 꽤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내용 꼭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언급했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겠고, 최근에 이제 요거 내용을 보면서 패스하기 전에 요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월 달에 가까워지면 상폐되는 거래소도 많이 나오겠고요. ISMS 등록을 안 했던 애들 는 거의 다 나가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느 정도 상패 예정된 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지사항을 필히 알트코인을 살려고 하기 직전에 필히 한번 체킹을 하고, 그리고 업비트 안에서 유의 종목인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시는 습관을 꼭 길러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약간 늦었지만 네오에 대한 위클리 리포트 1월달 거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오가 어떤 일을 하고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라도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플라밍고에 대한 개선 제안서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생태계 소식의 부분에 있어서 1월 달에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번 1분기에 대한 메인넷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뜨거워질 것이다 라는 점과, 그리고 최근에 대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BSN이 점점 튼튼해지고 있다. 그 중에 네오가 생각보다 주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 정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있는 주요 내용은 그렇게 눈에 들어오는 내용은 1월 28일 거나 그리고 또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1월 29일 거 빼놓고서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네. 앞에 있었던 요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실제 유통량은 더 적다라는 내용을 다뤄주셨던 롤스 로이님께서 남겨주셨던 내용인데요. 여기에 또 출처번이 있네요. 네. 그래서 코인 매트릭스가 비트코인 실제 유통량이 1450만 개 비트가 될 것이라는 지표를 공개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1860만 비트코인으로 추정되는 유통량에 비해 약 400만 개가 적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소각량 수량을 포함해 분실된 물량을 감안을 했었을 때 나오는 수량으로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 수치는 아니지만, 이럴 경우에는 유통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시가총액 기준에서 현재 700조 원을 상회하고 있는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약 500조 원대로 감소하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힘든 참고적인 데이터이긴 하지만, 실제로 분실되어 비트코인 물량이 세계 곳곳 상당수인 만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그 기사 아래에 있는 내용이 있는데 한 번쯤 멈춰놓고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서에 대한 주요 포인트만 제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코인 매트리스가 상세한 어프로치에 확인할 수 있는 유통량의 창업자들이 보유한 토큰, 5년 동안 움직이지 않는 토큰, 베스틴 토큰, 그리고 소각 토큰, 그 외 잃어버린 토큰을 뺀다. 이 계산식을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종목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요거 부분만 알아도 공부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추산했었을 때 대략적으로 1450만 개로 추산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셨겠죠? 그 다음으로 블로건, 블리시, CMY, 샵을 두 개나 찍었는데요. 해시태그 두 개나 찍었는데 블로건이 왜 해시태그를 두 개를 찍었을까요? 하나는 불장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하나는 CMY라고 해놨습니다. 중국에 돈이 들어올 것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건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오스가 올해 안에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가 못해도 3개 정도는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다리고 만약에 사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한 수익권은 가져갈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상대적 대비 다 중대형 코인 좀 많이 올랐죠. 뭐 폴카다 올랐죠. 뭐 스와이프도 요새 분위기 나쁘지 않죠. 거기에다가 코스모스나 뭐 그리고 네오나 뭐 이런 중대형 코인들이 요새 좀 잘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이오스가 좀 많이 뒤처져 있는 실정입니다. 뭐 이오스 대표적으로 많이 안 올랐던 코인을 뽑는다고 하면 이오스나 뭐 이더리움 클래식 정도가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보았을 때도 아, 이게 진짜로 너무 많이 소외됐나?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균 에버리지가 이 정도에 놀고 있는데 여기서 아무리 이게 대형급에서도 너무 많이 이게 괴리 현상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이쪽에 들어가려고 하는 물량이 분명히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고 호재도 적당히 있기 때문에 적절히 누려보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그런 코인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올해는 저는 매우 공격적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대형 코인에 거의 어느 정도 물량을 꽤 많이 실을 것이고 나는 그런 게 무섭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눌릴 때마다 비트를 사모으는 형태로만 해도 지금의 여러분들이 다 머릿속에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가격대가 거의 1억 원이라고 해도 충분히 2배까지 먹을 수 있는 가격입니다. 지금 4,500만 원이라고 해도. 근데 이거는 거의 해지용으로 제발 해지용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두셔라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CME가 뭔지 왜 무섭는지 모르는 애들은 좀 봤으면 좋겠다. 헥사큐님께서 또 적어 주셨던 내용인데요. CME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선물 거래소이다.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선물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 이더 CME 상장은 호재일까 악재일까? 근데 최근에 분위기는 좋아요. 제가 녹화를 뜨고 있는 실정에서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일단 현재까지는 분위기가 좋고요. 일단은 보게 되면 큰 거래는 안전한 거래소를 통해 이더를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악재 중에 악재로 볼 수가 있겠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상장된 모든 상품의 90%가 거품이 빠지고 시작을 했다. 이거는 상장하고 나서 비트코인이 CME 상장하고 나서 엄청난 폭락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마 이더도 그렇게 폭락을 하지 않겠냐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러냐, 왜 그런 형태로 볼 수밖에 없냐라고 보는 이유는 이때의 악재가 심각했고 이거를 적절하게 공매도 쳤던 애들이 많이 먹었다. 그래서 싼 가격에 많이 매집을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그래 왔는데 이도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좀 눌리지 않겠냐, 쇼패팅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의 이더의 그레스케일에 있는 이런 추이를 보게 되면은 과연 그게 맞을 것이냐라는 부분은 좀 갸우뚱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더가 잠깐 조정을 주고 있는 실정인데 아무래도 200만 원을 돌파하기 전 때까지는 이게 아직 그 CME에 대한 그 이더 선물이 오픈이 됐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이쪽에 대한 그런 측면으로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더 과열이 낸 뒤에 그때부터 좀 조정을 내지 않을까라는 쇼패팅이 좀 커지지 않을까. 그 또한 저도 일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추세로 보았을 때 너무 비싼 형태로 가는 것보다 일정 눌리고 나서 물량을 더 많은 개수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좀 더 강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가 뭐냐면 이때까지 과열되면 이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어느 정도 이 과한 거를 어느 정도 좀 적정 가격 대비 추이로 만들기 위한 그런 또 장치로도 쓰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더가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분명히 한 번은 그런 역할론으로 작동이 될 것 같다. 근데 아직은 아니지만 분명히 어느 추세가 나오게 되면 그때 약간의 우리는 현금을 1년 중에 한 번은 대략적으로 좀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때 잘 대응을 하고 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아마 마찬가지로 그 싼 가격에 많이 CME 세력들이 많이 또 모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조정은 분명히 좀 거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드라마틱한 조정이 90%까지 나온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그레스케일에 있는 이 물량도 있거니와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이지 않는 큰 손들이 생각보다 어디로 지갑으로 다 빼놨습니다. 비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은 주지만 그 조정의 깊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이분의 주장대로 뭐 90%를 뺀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적절한 조정은 분명히 한 번은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 가지고 우리는 현금을 일부 만들어 놓고 그때 급락 시에마다 주워 보는 전략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개인 거래소들이 거의 다 오픈을 할 때마다 그때 추세가 내려가긴 했습니다. 이건 확률은 맞아요. 확률적으로 가장 많이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주장을 좀 펼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확률이 그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추세로는 한 번은 분명히 많이 끄집어 올려놓고 한 번은 쭉 내릴 확률이 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더가 200만 원이 넘어가면 아마 그런 현상이 언젠간 나오지 않겠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국 모바일 게임 업체 블록체인 게임 프로젝트 아이템버스가 출범을 했고 국내 100여 개가 연합으로 할 거라고 하는데 요거 뭐 그렇게 크게 보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NFT가 지금 대세라고 해서 NFT 국내 쪽이 뭐 미래가 전망이 좋다? 그 약간 개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국내 게임협회가 이 NFT 하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NFT 토큰을 낸다? 그거는 안 돼요. 왜? 게임을 사행성으로 보는 부모의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걸 토큰화 전략까지 꺼내서 한다? 쉽지 않죠. 전문회에서도 엄청나게 까임을 당했는데 택진이 씨도 그렇게 많이 힘들게 방어를 했는데 그 방어전 타이틀에서 토큰을 꺼내면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아마 NFT 게임과 연합을 해서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 미래는 그려지긴 하지만 국내에 있는 학부모의 학구열이 너무 짙고 게임에 대한 그런 인식이 한국에서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시간이 더 필요하다. 뭐 이렇게 정리를 드리는 바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